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한 주간 있었던 무게 있는 뉴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특집으로 4시까지 쭉 터서 갑니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주시는 두 분 나왔습니다. 무거운 잔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댓글 핥아주고 금요일에는 뉴스 정리해주는 연중 무휴 정상근무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무거운 녀석들 왜 무거운 녀석들로 했는지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그래서 무거운 녀석들로 코너 이름을 만들었구나 이해 금방 하실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시작부터 아재로. 네. 자, 지금 이제 오후 청문회 하고 있는데, 일단 말이죠, 오전 청문회를 먼저 조금 정리하고 현장을 연결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오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민주당의 김정민 의원 목소리 한번 일단 들어보고 대화 나눠볼게요. 네,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 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몇으로 나갑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아이, 참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요. 예.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장이 김정민 이렇더라고요.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자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또 격했고 네. 그랬던 장면을 지금 듣고 계신데, 동양대학교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이 이게 위조된 거냐 아니냐 이거 논란에서 김정민 의원이 아니다, 일련 번호가 수십 가지 되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또 정상근 기자 더 무겁게 정리를 해주실 텐데 이게 굉장히 오늘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게 사모펀드, 그 다음에 웅동하고. 논문, 그 다음에 장학금인데 오늘은 완전 표창장으로 맞아요. 거의 청문회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기가 따갑도록 뒀는데 지금 뭐가 논란이냐 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받았는데 딸이 이게, 받았다는 이게 거죠. 이제 딸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위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만히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면 이 위조라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련 번호가 다르다. 통상적으로 동양대학교에서 주는 표창장의 형식과 다르다는 건데, 그 이제 근거가 뭐냐면 일련 번호가 다르다. 네. 또 하나는 교육학 박사 최성해 총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르다. 이게 직인. 또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 지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이게 영어 영재 교육원에서 발행된 거냐 했더니 이제 조국 후보자는 무슨 말이냐, 어학교육원에서 발행이 된 거다. 네, 주체가 다른 거죠. 주체 어디서, 측이. 어디서 발행이 됐냐도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정언은 이 최성해 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나는 교육자 양심으로 해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총장이 알고 있을 리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표창장 그러면서 총장의 정결사항으로 인해서 실무자가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게 또 표창장과 관련된, 저는 이게 살다 표창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건 처음 봤네요. 또 마지막 남은 쟁점은 실제 아무런 봉사활동을 안 했는데 표창장을 만들어낸 것이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봉사활동을 했고 조국 후보자도 설명을 했죠. 네. 정상근 기자. 이 기간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 표창장에 써 있는 기간이 이 조국 후보자 딸이 이제 봉사활동했던 기간이랑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라는 또 반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왔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배종찬 소장님께서 이제 정리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 결국은 이제 표창장을 이 최성해 총장이 뭐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본인이 찾아보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목록엔 그게 나오지가 않더라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그 최성해 총장의 이름으로 된 표창장이 뭐 온갖 군데로 다 퍼졌는데, 뭐 초등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나눠준 표창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이 포함이 된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상황 정리하는 거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내용 짧게 들어볼게요.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그 알겠어요.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네. 소속과 아니, 얘기 좀 이름을 들어보세요. 저장해 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법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예. 그런 얘기죠.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PC인지 아니, 자, 윈도우인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져가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그 저희 얘기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오전 질의 내용인데요. 좀 어려워요. 서울법대 PC가 얘기 나오고 포렌식 얘기 나오고 정리해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이 어디서 작성이 되고 어디서 수정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포렌식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조국 후보자의 PC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이 논문을 조국 후보자가 대신 쓴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좀 두 가지 지금 일단 조국 후보자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에서 PC를 지급을 했는데 이 PC를 쓰다가 이 PC가 오래되니까 이제 다른 PC가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쓰던 PC를 집에 들고 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PC를 본인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윈도우를 로그인할 때 이게 뭐 아예 비밀번호 같은 거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관리자 이름이 이제 조국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 자료일 텐데 이 포렌식 결과라면 이 검찰 자료가 지금 이렇게 청문회장에 뭐 곧바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발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과연 정상 기자 얘기한 대로 포렌식 자료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냐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사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철희 의원 이야기 정리 좀 해주세요. 그 이철희 의원은 지금 그 PC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낡아서 가져간 그 PC 관련되는 내용들을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희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 포렌식한 자료가 어떻게 야당 의원에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느냐? 검찰이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철희 의원이 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조국 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할 때 제대로 검찰을 이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이렇게 검찰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 행태로 나온다. 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죄송합니다 이런. 그렇죠. 근데 이 PC와 관련해서는 하나 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뭘 또 하나 더 야당 쪽에서는 지적을 했냐면은 그 PC를 낡았다고 왜 집으로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물품관리법 위반이다. 왜 서울대라고 하는 국립대학의 공공재산인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대 측과 조국 후보자 사이에서 밝혀지면 되는 내용이지 지금 건건마다 다 무슨 법 위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PC가 맞느냐 아니면 노트북이 맞느냐 그러니까 너무 좀 이 청문 내용들이 심지어 너무 지엽적인 쪽으로도 네. 흘러가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본질보다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관련해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실검에 올랐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볼게요. 이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이 표창장 문제로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에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아까 계속 부정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니 아까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 이 말이 그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오늘 만약에 최 총장이 나왔으면 이것이 분명히 저는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최 총장은 지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후보자는 아니다. 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게 통화를 저희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제 처가 아주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 제가 정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오전 질의사항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데요. 이은재 의원 자유한국당 트레이드마크 사퇴하세요. 이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정상근 기자. 네. 이은재 의원 어떤 질의입니까? 이은재 의원 질의는 오전 내내 나왔던 질의의 좀 반복 성격이 있었는데 일단 오전에 나왔던 그 자유한국당 쪽의 질의 내용은 이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서울대 PC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논문 파일에 그 작성자 이름이 조국 후보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은재 의원 얘기 자체는 그 얘기가 좀 반복이 됐던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뭐 새로운 뭐 쟁점이라든지 뭐 새로운 답변이 나온 건 없고요. 그 이은재 의원이 그 질의 과정에서 이 조국 후보자에게 요새 이제 학생들의 이 성적순은 이제 성적순이 아니라 뭐 아빠 순이다, 가족 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없다라고 대답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현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이현재 의원 자유한국당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돼버린 것이 사퇴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초반부입니다. 청문회.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결정적인 유행어 발언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조심스럽게 제가 짐작을 해보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를 했느냐. 그러면 자 나눠서 봅니다. 전화를 걸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하던 끝에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화가 수화기가 핸드폰이겠죠. 넘어온 겁니다. 이 조국 후보자에게. 예.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게 전체적으로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무슨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뭐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중에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의 이 발언이 참 과연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인지 아니면 부인과 딸의 청문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후보자의 지금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뭐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에 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랬습니다. 예. 그러한 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요. 한 말씀씩 짤막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뭐 정성호 의원의 얘기는 이게 후보자보다는 이 가족들 이제 특히 이제 딸의 문제에 좀 집중해서 지금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여론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 수사도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오늘 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 좀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제 딸이 이제 과거에 이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았던 이 표창장에 대한 얘기가 지금 좀 줄을 이루고 있고 예. 이 검찰의 압수수색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표창장을 가지고 뭐 일종의 뭐 자기소개서에 이제 뭐 그런 표창을 하나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 줄을 넣었다는 건데 이 표창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이른바 이제 입시 부정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좀 나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과연 이게 딸에게 집중돼야 할 문제인지. 네. 네, 오늘 오전에 주로 이루어진 청문회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서는 주로 표창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이제 이철희 의원이 왜 민정수석일 때 검찰을 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주로 이제 이 검찰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조사들이 있을 때는 수사가 있을 때는 느릿느릿하다가 지금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나 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 상황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현장으로 연결해서 현장 소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선친께서는 돌아가신 선친이 해서 모른다.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예, 아이 알겠고요. 학교 빨리 지금 보내려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출생 증명서가 2월로 돼 있어야 돼요. 그건 당시에 알죠? 아니 그 출생 증명서 9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아니 근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건 자, 후보자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 좀 알지 못하는 들어보세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셨던 누가 하셨던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죠? 네, 저 호적부에 2월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출생 증명서 없이도 법상 신고 가능한 그건 걸 알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호적법. 가족법상 보면 제가 다 출생 증명서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후보자. 그래요? 잠깐만. 예, 질의하는 스톱 좀 위원이 해주세요. 시간은 지배합니다. 예, 그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세요. 말을 겹치지 않게. 자, 그래. 출생 증명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후 보증으로 됩니다. 인후 보증.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네, 태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9월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그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인후 보증서로 대체했다?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거는요 인후 보증서는 집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 당시에 김진태 의원의 질의가 조국 후보자의 딸 출생 신고가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2월생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9월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 뭔가 좀 의혹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출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입학 기준 중에 이 지원자의 나이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 공통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위법이 있다면 입학 자체도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문서 뭐 땡땡 뭐 이런 사문서 위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들어볼게요. 한 게 2014년 5월 그리고 6월달에 의전원 지원을 합니다. 의전원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예?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도 글쎄 알고 옛날 있어요. 저걸 생일로 보세요. 합격증이 나와 잠깐만요.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5월달에 신청하고 6월달에 이제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거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거를 가지고 다 면접 보고 심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이 기록은 맞습니다만은 아이의 생년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아무 반복하고요.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 자, 저거를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의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이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거는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 판사분하고 일체 그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 대한 예, 모욕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의원 질의 끝났고요. 그러니까 저기 의전원에서 네. 좀 나이가 젊으면은 입시에 유리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의전원에 이제 지원을 하기 전에 그 생일을 이제 2월에서 9월로 다시 원상복귀 시킨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인 거고. 근데 하지만 이제 의전원 입학 관련해서는 잠깐만요. 그 좀 소란스러운데 현장 목소리. 진행은 제가 해요. 예. 여상기 법사위원장 목소리고. 자, 김종민 의원하고 야당하고 설득이 준비하는 벌어지고 있어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오전보다는 상당히 소란스러운 예. 분위기네요. 오전에는 그래도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의원님은 오전 청문회가 있었는데. 의전원 합격을 자, 박주민 의원 질의 듣겠습니다.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모든 서류,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박주민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좀 격앙된 목소리 질의를 했는데요. 궁금한 게요. 지금 박주민 의원 합격자 통지서에 2월로 돼 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월생하고 9월생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딸은 2월생으로 계속 살아왔다가 예. 선친이 그렇게 출생신고를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가 이제 출생신고를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의전원 입학을 앞두고 2월에서 9월로 갑자기 생일을 바꿨다라고 네. 자유한국당 의원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9월로 만약에 한국당 주장대로 9월로 바꾸면은 입학하는데 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입학을 할 때 뭐 만약에 뭐 동점자가 있으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젊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그 지위에 오를 수 몇 있으니까. 달이라도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 조금 혜택을 받는 거다. 네, 네. 뭐 근데 이것도 그렇게 기준을 주장하는 봐야 거죠. 되는 게 네. 이 조국 후보자의 딸로 추정되는 지원자가 합격자가 이제 후기를 쓴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 자기 속에서 면접이 관건이다. 이때 이 나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이제 미심쩍은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어쨌든 뭐 합격자 통지서에는 2월생으로 돼 있다고 2월생으로 돼 하니까. 있다. 자, 박주민 의원 질의 계속 듣겠습니다. 좀 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저건 이미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 차관이 확인해줬고 서울시 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로서는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실에 최근에 제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공개됐느냐 지금 이걸 박주민 의원이 따지고 있는 거죠, 조국 후보자한테? 네, 그렇습니다. 서울리그를 알고 서울리그의 그 조사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암만 해도 그 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이 코링크 P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진정을 했다는 점, 검찰이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을 다 알고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 내용입니다. 방금.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아까 김정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부딪히는 의견들이 교류가 되고 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관악회에 대해서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언론 보도도 저렇게 유령 장학금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야당 의원님들도 의문 제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띄워드린 게 뭐냐면 서울대 스누라이프라는 교내 커뮤니티인데 저기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나도 신청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도 별도 서류 제출 안 하고 장학금 받았는데 갑자기 장학금 받으러 연락 와서 나갔더니 장학금 주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대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학금 중에 저런 식으로 신청 없이 주는 장학금이 다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관악회가 공식적으로 신청 필요 없다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신청 없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논란 없었으면 좋겠고요. 2학기 연속 지급된 게 특혜냐라고 했는데 공보를 한번 보시죠. 공보를 좀 공창회부를 보면은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박주민 의원 질의 시간 초과돼가지고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조금 전에 지금 질의 내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관련이에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고 또 교수가 추천을 한 적도 없는데 장학금이 나왔다.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스누라이프 그러니까 이 서울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에 봐도 신청 없이 장학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고 네. 이 장학금을 수여한 관악회에서도 굳이 신청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당시 이제 환경대학원에서 근무하셨던 교수분이 나오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관악회에서는 이제 신청 없는 장학금이 굉장히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 배종찬 벌초잔디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아 보셨나요? 자금을 받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죠. 네. FM 장학금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최장재 명예교수님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 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이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유인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최장직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힘듭니다.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기자간담회 요청한 것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 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되어서 저로서는 그 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구 행위로 잘한 일은 요청한 아니지만 것입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게 있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8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은 애국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 이탈적 문제 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 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쓰셨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일본의 경제 전쟁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쓴 글입니다. 좀 저는 두 개가 지금 다릅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그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그 글에서 쓰신 용공이냐 반공이냐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힙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신 후보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되는 분인데 네. 최배 의원이 조국 후보자한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 저희가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 자, 잠깐 총평 한 말씀 짧게 좀 한 말씀씩 해주시고 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좀 그 의혹이 많이 들만한 뭐 그런 질의는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너무 반복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뭐 저 의원들 간에도 충분히 확인된 내용이면 다른 질문, 또 이것이 뭐 의혹 규명할 게 있으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능력이 되는지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이게 좀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서 온 국민의 눈가기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요, 1심에서는 무죄였었는데 오늘 2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까지 가서 나중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 당선 무효가 될 겁니다. 법원에서 오늘 2심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 중에 고 이재선 형님이죠.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무거운 녀석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연중 정상근무 정상근 기자 두 분과 함께 무거운 녀석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3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까지 계속 인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정상근 기자 두 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시 인사청문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까지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의 이제 질의가 있었고요. 현장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정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그 서울대학교 촛불 집회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가 평등한 기회였습니까? 한 학기 3학점 수업만 들어도 낙제를 받아도 장학금에 모두 타가는 것이 공정한 나라입니까? 끝으로 묻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일입니까? 자, 그만한 중단하시죠. 예, 가슴 아픕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슴 아픕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 학생이 저렇게 붕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선 당국대 논문 그 부인을 하고 당국대 교수님의 부인하고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부모에서 잠깐만요. 만났을 예,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학부모에서 그리고 만난 사이일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논문의 담당 교수님 부인하고 대학 같은 학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소위 인턴 이 후보자께서 서울대학교 교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런 경력들이 이런 경력 증명서들이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정모 교수의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력들 이런 논문들의 저자로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 서울대 장학금은 후보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과 그리고 소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후보자 따님은 8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으로 받았습니까? 입학이 되기 전에 장학회 서울대 동창회에서 선정되었다고 통지되었기 때문에 예. 성적이 나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부산대 장학금 1,200만 원. 그 교수님 그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산대 의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공개 행사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된 행사에서 만났는데 뭐 식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참석자가 모인 행사였고 밥자리였습니다. 어떠한 김일성 대화가 불가능한 공개 대화입니다. 예, 그 계속 주장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소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성적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줍니다. 부산대는 6을 받고 나서 장학금을 주게 되죠. 1,200만 원이나. 이게 조국 교수의 딸, 민정수석 조국의 딸이 정정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뭐 주된 내용은 이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런 특혜를 얻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이제 서울대 이제 집회 현장 이제 음성도 틀었는데 정정식 의원이 틀었는데,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자가 뭐 조국 후보자만큼 이제 부자들이 혹은 이제 교육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딸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고, 이 조국 후보자는 뭐 이에 대해서 뭐 그냥 마음이 아프다라는 답변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 네,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지금 청문위원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질문을 하는 것이 20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서울 관악회에서 준 장학금 그리고 부산 의전원에서 이제 받던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교수를 행사장에서 만나지 않는. 근데 이 청문회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추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네. 좀 더 근거를 가지고서 오전보다는 진일보한 질문, 네. 진일보한 자료 이렇게 좀 질문을 건네고 또 조국 후보자도 거기에 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정점식 의원 질의 시간 끝나고 마이크 꺼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배 소장님 지적한 대로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증인들이 11명이 지금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증인들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뭐 언제쯤 나오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예. 그 사람들이 각자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증인들 상황이고. 11명이 다 출석했는지는 아직 언론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증인 중에서 이것도 막판까지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줄다리기 협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요청한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예. 한국당이 요청한 웅동학원 김모 의사 2명은 출석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지금 출석에 있는지는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증인이 나오게 되면 양쪽에서 상당 공방이 될 텐데 지금 모든 청문위원들이 질의 또 보충 질의까지 하고 이제 증인이 나오니까 대략 한 오후 4시경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간을 조금씩 초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시 한 뭐 30분경 정도 본격적으로 증인이 등장 한두 명이라도 등장하지 않을까 네. 예상됩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조국 후보 얘기 답변하고 있는데 자 현장 자 다음 의원 질의자가 누군지 들어볼게요. 잠깐 다시. 발언도 시작 안 했잖아요. 곤란하죠, 그게 위원장님. 어수선합니다. 지금 저는 이철희 위원님께 질의하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여상규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목소리입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위원님도 계속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답변을 아니, 그럼 저 당사자가 질의를 해야 그다음에 답변하는 거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그게? 아니, 제가 보고 누구 목소리예요 지금? 그 화면이 위원장 2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도 답하라고 했지. 답을 해야지. 줘야지. 이거 지나치잖아, 이건요. 처음부터 들어. 이철희 의원 질의 순서인데 그 순서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오늘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예. 진행을 자, 하려고 그래요. 네. 이철희 의원 질의 들어볼게요. 예, 제가 청문 받는 건 아닙니다. 희어가 무슨 뜻입니까? 네, 하세요. 네, 희어가 질의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희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참. 편들 걸 편드세요. 예? 듣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권한을 겁니다. 지키냐 제 권한을요. 예? 히어링입니다. 히어링. 이봐요.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아니, 국회의원한테 그런 얼른 질의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예. 예, 질의하세요. 뭐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국회가 이렇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입장을 듣고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요즘 검찰이나 이 청문 관련해서 후보 검증 관련해서 이러저런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그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저희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근래에 하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검의 총장님의 의사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합니다. 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에 폐지된 대검의 중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중수부가 부활된 듯한 느낌을 받고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검찰이 정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표현에 빗대자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그런 검찰상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백일몽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할 역할이 뭐냐,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저는 피의사실 공표건입니다. 지난 5월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 형법 규정에 기대어 언론의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고 이는 향후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점을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행이 여전히 굳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원회가 제안하듯이 이건 입법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준칙으로 되어 있는 걸 입법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봅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법사위원으로서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같이 고민해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검사들도 우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검사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굳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글은 이겁니다. 제가 다른 주장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검사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검찰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정보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려가면서 언론에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 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도 무징계, 불이권의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있는데도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되었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내부 구성원 중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인용한 책 1장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질의를 마쳤는데
첫 일성으로 청문회 자리는 미국처럼 히어링 듣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검찰이 너무 제왕적 아니냐 검찰총장이. 네. 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시작됐습니다.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배우자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 배우자가 영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 집행 공문서를 보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분명히 총장의 날인이 있어서 이것을 경부 교육감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이름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느냐면 산학협력단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교수장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그 계좌로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횡령입니다. 이것은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께서는 문제 제기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도의교육청과 협력해서 모든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아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금방 지금 그러시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계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는 만약에 그 위법하다면 배우자라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은지 의원 질의 중에 느닷없이 800만 원 얘기하면서 국비횡령이라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 동양대학교에서 영어영재 교육센터장을 이 정경심 교수가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영재센터 교육센터장을 맡아서 그 당시 이제 보조 연구원들을 좀 썼는데 그때 이제 2명 그 책임 연구원 2명, 보조 연구원 2명을 썼고 그중 이제 보조 연구원 중에 1명이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조 연구원이다 보니까 뭐 일을 하는 거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급여 성격으로 이 8개월 동안 20만 원씩 16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줬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100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딸한테는 20만 원씩 줬는데 이게 토탈 총계를 내보면은 1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연구비를 이제 지급할 때는 이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2013년 12월 31일에 이 영재센터에서 8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비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처음 나온 얘기 같아요. 800만 원. 이 800만 원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된 거여가지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걸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물론 경제 공동체인 후보자 배우자는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오전에도 질의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 배우자의
그 PC 아까 제가 얼핏 그 답변을 한 걸 들으니까 우리 후보자 댁 안에 PC가 2대가 있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PC를 꺼내왔다 이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되게 2대나 있는데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그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자 직원에서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경할 예를 때 들면 만나자고 약속을 한 네,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변명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빼서 집에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연구실 그랬는데 그걸 네. 집으로 안 가져오고 증권사 직원의 차에 있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게 후보자께서는 아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아닙니다. 서울에 이렇게 돌아와서 만나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거 뭐 뺄 거 다 빼고. 빼지 빼고 다 않았습니다. 빼고. 그거는 그거는, 검찰에서 그거는 포렌식을 우리 했을 후보자의 것입니다. 답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뺄 거 이미 다 빼고 되돌려줬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건 알 없겠습니까? 것입니다. PC를 가져갔으니까 검찰이 알 것입니다. 글쎄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이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면 꼭 밝혀져요. 어떤 점에서 그러신지 알려주시면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문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위 진술을 하시면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 허위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질의 있었고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이은재 의원, 배종찬 소장님. 네, 이은재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 아내인 조국 이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동양대학교 영재교육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경북도로부터 받아서 이제 센터를 운영한 지역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딸을 이제 이 센터의 보조 연구원으로 이제 채용을 한 거죠. 네. 이때 지급된 비용 자체가 이게 국비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딸에게 지급된 건 국비 유용, 네. 국비 횡령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조국 후보자의 역시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이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사용하던 연구실에서의 PC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네. 아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것은 후보자는 아니라고. 네,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리 등이 필요했던 것이고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0분인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특집 계속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모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물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기소개서 다 공개해갖고 검증받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해명을 해갖고 그 해명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저도 뭐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한 없는 과도한 이런 식의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친상 털기식의 또는 망신 주기식의 청문회는 좀 제대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나온 사실들 하나하나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뭐 2번 통화했다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뭐 오후에는 다시 1번 통화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1번 통화했습니까? 2번 통화했습니까? 1번 저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1번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갖다 종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제처가
제처가 이제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살펴봐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부탁, 그리고 학교에 송구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후보자의 그 딸의 그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그 경력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좀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실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인권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인권 동아리 아이들이 그 센터의 직원에게 연결해서 그 국제 심포지움 같은데 영어 하는 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뭐 잔심부름하고 이것저것 뭐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제 인턴은 분명했다 이거죠. 예, 예. 그다음에 후보자의 딸이 그 부산 의전에서 장학금 수령하고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장학금 수령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청탁을 행사한 사실은 없죠. 직접 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비춰봐서도 뭐 불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갖고서 국민들이 보기에 후보자 정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지도층들이 이렇게 장학금 수령한 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통상적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조치를 했을 건데 그걸 못한 점 후회 막심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굉장히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청년층에들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동양대 그 총장 그 표창 관련해서 제가 그 몇 군데 그 대학들, 사립대학들 또는 전문대학들 저희 지역에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되게 어떻게들 주냐 하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 학교에 뭐 어학교육원이든 사회교육원 또는 최고지도과정 또는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산학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표창 대상자를 해당 부서에 선정하고 자기네가 표창장 문양을 만들어 갖고 표창장 문헌까지 만들어 갖고 행정실에 올리면 거기서 그냥 도장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물론 뭐 최성해 총장님께서는 뭐 이게 분명히 본인이 수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수없이 많은 표창장들이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 저는 뭐 일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근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자 그 자녀의 그 생년월일 변경 관련해 갖고 이게 도대체 생년월일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 갖고 이게 뭐 의존은 들어가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학교와 관련도 없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걸 바꾸어서 어떤 이익을 받은 바도 없고 그냥 그 아이 입장에서는 원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 진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겨서 그 결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질문 끝났고요. 이어서 바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질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장학금 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표창장 받고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입니다. 일관된 특징입니다. 일부러 요청하지 않아도 압력을 가한 적도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어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 크고 그 점에 있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가슴을 후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불찰이고 사과한다고? 예?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어요? 가슴을 후벼한다는 그 말. 온 국민들 특히 등록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가슴을 후벼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하시겠다.
당국대 논문 취소됐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회 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학회의 결정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네. 아무 기여한 적도 없는 따님은 일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에서 의사하는 분은 이저자가 되고 그런 분들 노고는 다 어디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일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논문 한 편을 만들었는데 후보자의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일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이나 저희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건 아시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장영표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외국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 제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어요. 지금 와서는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제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네. 예? 자,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딸이 고대 입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평가받았다고 봅니까? 의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파트에서 의학으로 평가받았어요? 1차, 2차 단계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의학이었다고 그 당시 입학팀장이 그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의학이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당국대 논문은 그 고려대학교에는 일저자란 말 자체를 생기부나 자소서에 적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에 지금 딸이 지금 들어갈 때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백스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에 있는 표 있죠. 1단계 의학 또는 AP가 40%, 학교 생활기록 60%예요. 예? 당락을 좌우하는 게 학교 생활기록부예요. 자, 그 다음 2단계를 가면 1단계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 이 1단계가 70%예요. 그리고 면접이 30%예요. 학자시니까 보세요. 의원님, 이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일저자란 것을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고요? 예, 자소서에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고대하고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학은요 입시 자료들을 전부 다 PDF로 해갖고 대학 본부 서버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고려대와 일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형 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의학 때문에 들어갔다. 주광덕 의원 말을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일저자란 말을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소서는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논문명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내가 지금 그런 와중에 후보자가 명백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동양대 총장 핸드폰이에요. 통화 내기역이에요. 요 7시 38분 요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통화하다가 후보자에 바꿔준 거예요. 두 번 전화하니까 최 총장이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두 번째 배우자의 전화로 후보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미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요? 최 총장 핸드폰
통화 내역을 캡처해서 내한테 보내온 거예요. 최 그러니까 부인 통화 내역도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반박을 하세요. 최 총리님께서 말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부인 통화 내역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줍니까? 금방 합니다. 부인 통화 핸드폰 열어가지고 통화 내역 찍어가지고 후보자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면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날 몇 번 했는지. 지금 의원님의 질문은 그걸 하라고. 제가 최 총장님과 통화를 2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고 최 총장님도 저와 1번 했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자, 말이 지금 아니, 최 총장님이 애매하게 스스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최 총장님이 스스로 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 내역,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고 제출이 어려우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 내역 이거 캡처한 거라니까요. 그걸 캡처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 캡처 내용은 최 총장님을 캡처하신 것 같은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최 총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까 2번이나 그건 최 총장님이 이미 이러니까 수사를 또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결국 최 총장 정인체대를 거부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쉬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 질의 끝나고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지금 질문 말미에 계속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통화를 몇 번 했느냐 옥신각신했어요. 네네. 이 옥신각신했는데 이게 조국 후보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건 아니고요. 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이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 내역을 네. 언제 통화를 했는지 그 내역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질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그 말씀이죠. 또 동양대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컴퓨터에는 배우자의 컴퓨터에는 평소 배우자가 일을 하시던 내용이 많이 기록돼 있겠죠.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 사람입니다.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그것을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예. 그래서 가져오려고 갔다가 차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서울로 배우자는 부산으로 가시고 예. 서울로 올라온 직후에 바로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죠? 예. 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청문회가 좀 정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과열되면서 특히 언론에서도 보도를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이 조금 전에 사진 가지고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뭐 잡지에 난 기사인데 조국 버니스원 사건 연루자와 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아니 그 당시에 우리 후보자가 민정수석이고 이 관련된 사람은 그 직원인데 그럼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평소 때는 사실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날 단체 회식이라서 한번 봤던 것이죠. 단체 회식이든 뭐하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하고 그 저기 상관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 보면 내용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 직원들은 하위 직급이라도 저녁 때 참석을 조심한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체 회식인데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그 기사에도 났습니다만은 당시 비서실장께서 사실 그 소집을 한 것입니다. 네. 비서실장께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보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도 뭐든. 또 오늘 난 몇 개 기사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그 내용이. 펀드 관련돼서 이제 몇 개 기사가 났는데, 뭐 조국 펀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게 조국 펀드인가요? 그 코링크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 몇 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관련 그 투자한 그 펀드가.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 처음 이제 여기 200억 투자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그러면 200억을 이렇게 기자만 보면 우리 조 후보자가 이 펀드에 투자한 이후에 200억을 누가 투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기사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면 네네. 2017년 3월달에 115억을 투자받은 거예요. 여기가 2017년 3월 네. 후보자 가족이 그 돈을 투자한 거는 7월인가 8월인가 7월이죠. 7월 정도로 알고 7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펀드 약정 전후 대형 증권사 2,700억 투자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그 펀드 투자 약정하고 난 후에도 물론 투자가 들어온 게 있지만 2,700억 중에서 5월 21일 날 1,500억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8월 24일 날 5월 21일에 1,500억 8월 24일에 1,200억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그 대다수 굉장히 큰 절대 과반수 이상의 투자가 된 것이 후보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보면 실제로 묻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왜곡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예. 민주당의 성기현 의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질문이 없다가 여당 의원이 지금 펀드에 대한 질문이 처음 나왔어요. 네. 자, 두 분 말이죠. 조금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씩 오늘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펀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가정평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국투자신탁도 압수수색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을 아끼는 걸로 보이고 오늘 이걸 가만히 보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오늘 인사청문회는 표창장 진실 공방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네. 오전부터 계속 표창장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해외 봉사 약간 건드리고 다시 표창장이거든요.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듣고 있는데 딸 인생만 공부했다고 이런 댓글을 하셨네요. 더 인상적인 것은 배종찬 소장님 배 좀 봐. 이게 오늘 제일 인상적인 내용이네요. 아까 어떤 분은 저 의자 저기 의자 부러지겠네. 부러진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배종찬 소장이 표정이 좀 굳어 있구나. 네, 그래서 저를 보고 정상근 기자님. 저는 일단 까만 옷을 입고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 아이 너무해. 둘 다 좀 무거운 녀석들이고. 정상근 기자가 청문 정리 좀 대상이야. 해주실래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배종찬 선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로 좀 중복 질문이 좀 많아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네. 아직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저녁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시 50분인데요. 뭐 이따 밤 넘어서 자정도 넘겨서까지 아마 하겠죠. 네, 그럴 청문회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금요일날 허리케인 라디오가 서바이벌 힘든 싱어하는 날인데요. 근데 조 후보자 청문회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힘든 작곡가 김태현 작곡가께서는 일찌감치 아까부터 밖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2시간이나 대기를 하게 별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네. 코너가 없어져도 좋습니다. 힘든 싱어 전석 심사위원이자 작곡가신데 오늘 어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봤는데요. 오늘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청문회가 영어로는 히어링. 예. 히어링이라는 게 참 좋고 들어줘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법무장관을 뽑는 것보다 무슨 어떤 고귀한 성직자를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곡가시고 그런데 오늘 청문회 보시면서 영감이 떠올랐다든가 아니면은 떠오른 노래 같은 거 없으실까요? 그래서 그 반전하고 싸우지 말자라는 노래죠. 그 네. 존 레논의 Imagine. 그 라이브로 저 피아노도 있는데 가능해요? 아니 그냥 맛배기로 조금만 할까요? 예. 저 박수. 기대됩니다. 진짜 머리 띵했는데 네. 존 레논의 Imagine. 네. 김태현 작곡가 지금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자, 노래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네. Imagine there's no heaven. It is 배종찬 소장님 이 노래 알아요? 알죠, 그럼요, 당연히죠. 네,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죠. 존 레논의 이매진. 이매진이 부른 이매진 아닙니다. 네. above us all is sky. 노래 잘한다 정말.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힘들어하시네요. 그러면 끝까지 못 하셨으니까 존 레논 이매진을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김균현 PD 된대요. 그럼 이매진을 끝곡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께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현 작곡가 오늘 무거운 녀석들 두 분 코멘트 스튜디오 밖에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지 않으시게 되게 네. 객관적이시면서 되게 예리하셔서 무거운 것보다는 되게 가볍게 쉽게 풀이해 주신 것 같아요. 중량은 네. 무겁게 나가지만 멘트 자체는 가볍게 그렇죠. 잘 들었다. 하드웨어는 무거우신데. 알겠습니다. 네, 그냥 가벼운 녀석들로 하시죠. 자, 53분 43초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특집 방송 허리케인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정상근 기자님, 김태현 작가님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